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 들으신 대로 곧 결정됩니다. 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내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김성훈 변호사를 연결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 먼저 곽상도 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또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뇌물을 50억씩 주자. 그래서 그게 50억 클럽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의혹을 받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은 도대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 없지 않느냐라고 오늘 반발을 합니다. 쭉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네, 적어도 오늘 곽상도 전 의원 한 해명의 기본적인 어찌 보면 정치인보다는 법률가로서 즉 자신의 혐의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 등에 대해서 사건이 가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55클럽의 사람들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 곽상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가 인정되는 무관한 것이라고. 예. 그 내용 자체와는 별개로 박 전 의원 자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변호사님, 예, 지금 네. 목소리가 잘 들렸다 잠깐 끊기고 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크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 올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계속 네, 얘기해 죄송합니다. 주시죠.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50억 클럽의 다른 사람들의 혐의점과는 별개로 박 전 의원이 본인이 어떤 알선 혐의를 저질렀는지 예. 그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서 부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알선수재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가 됐을까요? 네, 바로 이제 그 지점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 알선 수재는 결국 알선과 수재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수재인 재산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지금 퇴직금을 받은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수 있는 거고, 알선 혐의로서 금융기관의 직무에 관해서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그 부탁을 받은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두 가지는 사실은 곽 전 의원이 아닌 곽 전 의원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엔 고발사주 의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손준성 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재청구된 영장하고 지난번 영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는 계속 한 20몇 번 성명불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시읒 검사, 이응 검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더 진전된 수사 결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손준성 검사의 반발대로 그래봤자 누가 도대체 작성했다는 건 어차피 없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결국은 영장 발부에 따라 가지고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진일보한 부분들은 바로 성명불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고발사주 의혹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즉 손준성 검사의 윗선이 누구이고 손준성 검사가 그거를 조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한테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그 부분이 계속 지난번처럼 성명불상으로만 끝난다면 확인이 어렵겠지만 지금 영장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은 성모 검사나 임모 검사 그리고 수사관 A씨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영장 청구와 함께 관련된 자료로서 이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들 그리고 포렌식하고 압수수색한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과정이 성 검사의 직무의 영역에 있고 또 그것이 직무상 권리를 남용하거나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의 요소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공수처 쪽에서는 그 부분에 영장 예. 청구 사유를 기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장에는 손준성 검사와 상급의 검찰 간부들이 공모해서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영장은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가장 윗선이냐
이제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그러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범죄라는 특성의 의혹 자체가 완전히 규명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손준성 검사가 원래 담당하는 직무가 고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내용들이 아니라면은 그럼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런 고발장을 쓸 이유는 전혀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피해자로 이 고발장에 있어서 적시된 사람들이 당시에 검찰의 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후보 측 가족 일가들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부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논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고발장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위아래 설득력이 다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이번 영장과는 또 별개로 그렇다면 송 검사가 왜 과연 자신의 밑에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했는지 또 실제로 그게 있는지와 그 윗선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성명불상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소명들 그리고 그런 조사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속 기소가 될지 불구속 기소가 될지 이제 결정은 또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영장을 내주는 판사가 어찌 해석하는지를 보면은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연루가 아직 되는 걸로 의혹이 남을지 아니면 털어낼 수 있을지 뭐 대충 이제 갈래가 좀 나눠질 것도 같네요. 김성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